현장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요리의 대가가 출연하여 알려주는 음식의 제조 비법. 또 하나에는 한국영상해설협회. 아는 맛이 더욱 맛있다. 정미경표 최고의 집밥 레시피. 쫄깃쫄깃한 오징어와 푸짐한 채소가 한가득. 자꾸만 젓가락이 가는 매콤달콤함이 매력적인 오징어 볶음과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꽁치 통조림으로 해결하는 한 끼. 풍부한 마늘향과 아삭한 꽈리고추로 맛을 더한 꽁치 간장조림.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꼼꼼하고 유용한 요리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짧은 파마머리의 요리 연구가. 두 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환입니다. 정미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더우면 네. 맵고 짜고, 아니, 짠 건 아니구나. 시원한 거.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네. 오늘의 오징어 볶음도 또 역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징어 어떻게 골라서 요리해야 되죠? 요즘이 사실 오징어가 제철이에요. 네네. 제철이어서 뭐 오징어 고르실 적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잡자마자 오징어는 초콜릿빛 색깔이 나는데 조금 이제 보존을 하게 되더라도 워낙에 신선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겉에 윤기가 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네네. 투명한 눈빛이 나는데 구입을 하실 때 그런 오징어를 구입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오징어 요즘에 이제 마트 가면 다 손질되어 있는 오징어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쵸. 오징어 껍질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아,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오징어 네.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약간 쫄깃쫄깃한 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빨에 막 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요리에 따라서는 네. 사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일부러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요리에서는 껍질을 그렇죠. 그대로 놓고도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벗기기도 하죠. 벗기는 노하우가 또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오징어 볶음에는 제가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할 건데 네. 제가 한번 벗겨보도록 빨간 할까요? 도마 위에 일단 오징어가 놓여 있습니다. 그대로 껍질을 벗기시기보다는 요 끝에 쪽 있죠. 네. 끝에 쪽이 지금 완전히 밀착이 되어져 있잖아요. 얇은 부분. 예, 요 부분을 살짝만 칼로 끝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라내시고 요 끝에 쪽 부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 소금을 갖다 대면 네. 소금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여기 각질이 응고가 일어나요. 단백질의 응고 현상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뻣뻣해져서 이렇게 우와. 쉽게 들 수 있는 상태. 소금을 문질러 껍질을 자, 또 한 가지 벗겨내고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키친타올을 이용을 해주시는 방법인데 키친타올에 여기 약간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오돌도돌한 부분을 여기다가 같이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티타올로 벗겨내고 있습니다. 잘 되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고 선도가 좋고 사이즈가 클수록 잘 벗겨져요. 신선할수록 오래 잘 벗겨지는군요. 네. 껍질이. 그리고 작은 오징어의 경우에는 껍질 자체가 얇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작은 오징어보다는 큰 오징어가 또 껍질이 잘 벗겨지죠. 근데 작은 오징어의 경우에는 껍질이 그다지 질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또 껍질을 안 벗겨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좀 큰 오징어일 경우에는 껍질이 질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벗겨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손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껍질은 이렇게 긁으면 벗겨져요. 긁어서 적당히. 어휴, 다리는 칼로 많이 긁어내고 벗겨지네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뭐 말끔히 깨끗하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긁어만 줘도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 이렇게 벗겨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야. 한 1분 만에 다 벗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참 식감도 좋고. 네, 맛도 부드럽게 좋은, 예, 드실 수 있겠죠. 그런 오징어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요리 배울수록 같은 재료인데도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책을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민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볶음 주재료 2, 3인분, 오징어 230g, 양배추 80g, 양파 190g, 당근 50g,
대파 40g, 양념 재료 고추장 3큰술,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대파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다진 생강 2분의 1 작은 큰술, 참기름 1 작은술, 깨소금 2분의 1 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준비해주세요. 아, 이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지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자극시키기 위한 오늘의 요리 오징어 볶음이죠. 네,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너무 요리죠. 좋죠. 그래서 오늘 오징어 볶음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오징어 칼집부터 좀 넣고 싶은데 네. 조금만 도마. 도마 좀 부탁드릴게요. 노란 도마를 껍질을 건네주고 벗겨놓은 있습니다. 네. 자,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놓으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인지 구분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 부분에 보면은 예. 다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던 부분에 아. 이렇게 Y자처럼 표시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안쪽인데 음. 칼집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오징어, 마른 오징어 구워보셨죠? 네, 한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막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만 수축이 된다는 뜻인데 그 수축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겉쪽이에요. 아, 그래서 이 겉에 껍질이 있었던 쪽이 잡아당겨지면서 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칼집을 넣어야지 칼집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집은 안쪽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걸 헷갈려서 만약에 바깥쪽으로 칼집을 넣게 되면 잡아당기는 힘을 분산시킨 거니까 판판하게 있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징어 볶음을 할 적에는 약간 이렇게 말리는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쪽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징어를 반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반씩 칼집을 넣어주시는데 뭐 칼집을 넣으실 때는 그냥 길이로만 해서 썰어주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양쪽으로 사선으로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나는 지금 채를 썬다. 채를 써는데 대신 밑에까지 완전히 자르지는 않는 채를 써는 거예요. 생각보다 깊이 자르시네. 그래서 왜냐하면 칼집을 넣는 이유는 버러지라고 넣는 건데 칼집을 너무 얕게 넣으면 안 벌어지죠. 예. 그러면 칼집을 넣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쪽도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주신 상태에서 원하는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 쪽이 수축이 되면서 오그라들게 되니까 이렇게 말리는 상태가 되겠죠. 네. 채소는 집에 있는 재료들 그냥 보셔서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사실 오징어 볶음에서 가장 실패를 하기 쉬운 게 수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가 좀 없어야 맛있는데 그래서 채소도 너무 잘게 썰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파 같은 경우도 한 1cm 정도 되는 조금 굵은 채로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양파를 썰어 주었습니다. 당근 있으면 한 1.5cm 정도 폭이 되도록 썰어서 요거는 사각으로 납작. 당근은 골패 모양으로 납작 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준비를 해주시고. 썰은 당근은 가지런히 모아 접시 위에 두고 있습니다.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도 좀 넣어주시는데 여기 줄기 부분 조금. 양배추의 두꺼운 줄기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느낌이 나게 비슷한 사이즈로만 그냥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양배추도 비슷한 사이즈. 네, 양배추도 약간 길쭉하게. 저는 양배추 너무 좋아하는데 양배추 크게 들어가서 네. 양배추만 많이 나면 또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또 기호가 있어서 네. 자, 파도 썰어서 준비할게요. 파는 어슷썰기로 썰고 있습니다. 도마 위에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오징어가 또 나름 다이어트식이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자, 양념장을 먼저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식 양념에서 우리가 뭐 제육볶음도 그렇고 고추장 이용해서 하는 양념들이 많잖아요. 뭐 네. 더덕구이도 있고 네. 뭐 그런 요리들을 할 적에 고추장과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3대 1대 1로 잡아주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3대 1대1. 3대 1대 1, 고추장이 3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집 고추장을 집에서 직접 담았는데 조금 짠 편이다. 그러면 간장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3대 1대1 비율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고추장 3큰술에다가 간장 1큰술. 저번에 감자조림은 3대 1이었는데. 그쵸. 간장하고 설탕이. 네. 네. 그리고 지금 설탕 넣을게요. 여기에 네. 이제 다진 파. 이 다진 파가 다질 때 사실 굉장히 귀찮기는 한데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마늘의 3분의 1 정도 양의 다진 생강 넣어주시고 나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한다. 오늘 아까 자극적인 거 좀 좋다고 예. 하셨으니까 고춧가루도 1큰술 추가하는데 요거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깨소금. 오징어 볶음도 머리에 좀 땀이 나야 아우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그런가요? 들어서. 자,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참기름까지. 자, 넣어서 양념장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양념이 섞이도록 이것도 숟가락으로 지난번에, 섞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금치 버무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맛으로 섞어두게 되면 조리가 훨씬 더 맛이 그 고루 섞이게 되니까 좋거든요. 뭉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이제 가서 볶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볶아보도록 할까요? 자, 팬이 좀 달궈지면 회색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징어가 주재료지만 오징어는 오래 익히면 질겨져서 맛이 없잖아요. 네. 일부러 부드럽게 먹으려고 우리가 껍질까지 심지어는 벗겼는데, 그죠? 그래서 채소를 먼저 넣고 볶아줄 거예요. 양파랑 당근, 양배추를 넣고 스파츌라. 양손으로 볶아주고 있습니다. 야채만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오징어 볶음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징어가 팬에 들어가서 볶아지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 채소 같은 경우도 양념과 같이 섞여져서 오래 볶아지면 마찬가지로 삼투압이 생기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채소를 어느 정도 먼저 익혀서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게 되면 수분이 많이 나오는 걸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요리사전. 채소는 양념을 넣기 전에 충분히 익혀줘야 수분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고, 자, 오징어를 넣기 전에 양념장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양념장을 볶는 야채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주걱으로 싹싹 긁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난 오징어를 먼저 버무리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오징어가 마지막에 들어가네. 네, 그래서 먼저 채소하고 양념을 골고루 볶아주세요. 볶는 소리가 이 상태가 경쾌하게 되면 이제 들립니다. 오징어를 여기 넣어주세요. 오징어 들어갑니다. 네. 사회자가 오징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가 익으면 네. 칼집이 벌어지면서 이제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그게 이제 오징어가 익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칼집이 살아날 때까지만 볶아주도록 할게요. 오, 칼집이 벌써 살아나고 있습니다. 야, 볶을 때 이거 주걱 2개 사용하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잘 섞여지기도 하고 빠르죠? 프로페셔널해 보이네요. 왼손잡이시자 양손잡이이신 정기현 선생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분이 거의 생기지 않는 상태로 오징어가 볶아지게 되고, 지금 오징어의 칼집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둥글게 말리고 있죠. 예. 지금이 가장 부드럽게 익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파. 맞아, 오징어도 너무 많이 익으면 질기더라고요. 그쵸?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 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까지 넣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깻잎 넣으셔도 되고요. 아, 칼집이 너무 예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다른 이제 불 꺼주시면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물기 없이 잘 볶아진 오징어 볶음. 자, 이 상태로 두면 이제 조금 수분이 다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촉촉한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 지나치게 볶지 않는 게 스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야지 오징어가 가장 부드럽거든요. 네. 다 볶은 오징어를 하얀 접시에 칼집을 갖고 담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려있으니까 양도 훨씬 흠뻑 배어 있고. 맞아요. 칼집 질감도 좋을 것 사이사이에.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칼집을 넣는 건 꼭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익히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켜서 더 조리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맛도 더 양념이 안쪽까지 별 수 있잖아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와, 기가 막혀. 이거 약간 중식에 들어있는 오징어 느낌인가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채소는 솔직히 양파하고 뭐 고추 정도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항상 뭐 없어서 못하겠다거나 주재료만 있으면 집에 있는 거 다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메뉴 오징어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껍질 벗긴 오징어는 반 갈라 사선으로 칼집을 넣은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징어 다리 부분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당근은 골패형으로 썰어줍니다. 양배추는 두꺼운 줄기를 제거한 뒤 길쭉하게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고추장, 간장, 설탕,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당근, 양배추를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양념, 오징어도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볶은 뒤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됩니다. 영상 해설사 김동주였습니다.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지원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 해설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최고의 요리 비결 프로그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시청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